여러분 동지들 반갑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새벽부터 출발해서 서울 이곳까지 달려오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남산 터널을 넘어온 길이 엄청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버스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우리 강원의 조합원들이 타고 계시는 버스는 약간의 접촉사고도 좀 나서 버스도 멈춰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대호가 좀 비어 있기는 한데 빠르게 좀 자리를 정비하고 저희 대회뿐만 아니라 광장으로 전국에서 달려온 다른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청년 학생들과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광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한 시간대로 1시 30분에 이곳에서 대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회 시작 전에 저희 투쟁사업장 세 곳의 발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 서비스 일반노조 명일지회, 택배산업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그리고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 지부 발언자들께서는 이곳 무대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다리면서 대호 정비하면서 다시 한번 구호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전쟁 조장 윤석열은 퇴진하라!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생경제 파탄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같이 부르면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정의 철폐연대가 힘차게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지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호 중간에 있는 깃발은 빠르게 인도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호 중간에 있는 깃발들은 빠르게 인도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호 정비를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눠드린 피켓 한 번씩 꺼내 보시겠습니까? 가맹 조직별로 준비해 오신 피켓도 같이 들어주시고 한 글자 피켓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피켓이 흰색에 있는 윤석열 퇴진을 앞쪽으로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생경제
파탄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전쟁 조작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거의 대우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파탄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오늘 대회를 앞서서 우리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 이야기 짧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본의 탐욕에 맞서서 정리해고에 맞서서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입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일반노조 명일지회 동지들, 그리고 전국 택배 노동조합 쿠팡본부 동지들, 그리고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 동지들입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연맹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일반노조 명일 산업안전부장 오신봉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희가 일하는 곳은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라고 불리는 반도체 생산에 투입돼서 일하는 삼성전자 비정규직 민주노조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4개월, 5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 속에서 일해왔으며, 사측은 현재 1,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퇴사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저는 두 번째나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어느 양아치 같은 회사가 한 개인을 들고 노조를 한다고 두 번씩 해고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측은 이 지회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늦으셔갖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사측은 그동안 광고에서 2년 후 정규직 전환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고, 계약서에도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계약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2년이 다 되자 사람들을 한 명씩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쫓아내고 있습니다. 2년, 하루 이틀 후면 정규직 되는 사람들이 2년을 참고 숨죽이고 할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양아치처럼 하루 이틀 남겨놓은 사람들을 하나 둘씩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매일매일 해고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50명에서 100명까지 해고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약속이나 하지 말제 근로자를 기망하는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채용 공고와 계약서로 형성된 근로갱신 기대권을 말살하고, 이제는 사람이 남아도니까 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그 자리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생존권 탄압입니다. 31년차 하청업체인 명일은 그동안 아무런 생산 기반도 없이 인력만 투입하여 해마다 100억씩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작년에는 117억의 단기수익을 냈습니다. 시작할 때 10억으로 가족 5명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회사 자산 규모도 530억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간 배당금은 4년간 100억이 넘고,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직 삼성 탓만 하면서 삼성이 해주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말만 하며 사람은 계속 자르고 심지어는 노조 간부 4명 중에 2명을 해고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입니다. 이러한 사측의 탐욕은 저희 명일지의 간부에 대해서도 계약 종료와 징계 해고를 포함해서 민주노조 탄압을 강요하고 있는 생존권 말살과 지배 개입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외화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기조가 관철되던 삼성사업장 내에 하루 12시간 수레대차를 밀고 3만 보를 걸어야 하는 가혹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차별과 첨대를 감대하며 숨죽이며 참아오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둘씩 해고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생존권 사소와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용 탄압, 노조 탄압, 투쟁으로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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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쿠팡 로켓 배송 택배 노동자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강민욱입니다. 투쟁! 무엇보다 쿠팡 청문회 5만 청원 달성에 한마음같이 애써주시고 전국의 쿠팡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서 실천해주신 서비스연맹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의 택배자회사 쿠팡 CLS는 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택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약 3년이 지난 현재 택배사들 중 가장 많은 택배를 배송하는 1위 택배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1위가 됐겠습니까? 택배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 된 기업들을 어떻게 단번에 넘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고 정슬기님의 살아생전 모습처럼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와 고용 불안으로 내몰아 개처럼 뛰게 하여서 타 택배사들과의 속도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빠른 배송, 새벽에 달리는 택배기사들,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와 고용 불안으로 내보는 죽음의 배송 시스템, 이것이 바로 쿠팡이 개발해낸 쿠팡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 정슬기님의 자녀분께서 쿠팡의 빨리빨리,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아빠를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쿠팡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통찰에 기성세대를 향한 냉철한 비판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지금 시기 쿠팡과의 싸움은 쿠팡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만들어낸 여러 사망 사고로 인해 촉발된 싸움입니다. 쿠팡이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쿠팡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연맹 동지들과 그리고 유족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승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투쟁을 건설할 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싸움은 내년에 진짜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과로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 불안이 없는 쿠팡 현장을 만들자는 우리의 목소리가 저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포기하라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있는 쿠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조직된 노동조합의 힘, 노동자 직접 정치의 힘이 없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의 힘으로 올해 조직 확대의 길을 열어내겠습니다. 동지들을 믿고 쿠팡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 된 지 이제 한 달 후면 3년이 됩니다. 세종호텔 노동조합 풀네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 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 고진수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세종호텔 동지들께 많은 연대를 받으며 소수노조지만 지금까지 싸워가고 있습니다.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의용노조가 만들어지고 10년 만에 280명 가까운 정규직들이 이제 22명의 정규직이 남고 하청 비정규직 포함해도 60명이 채 되지 않는 호텔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라는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입니다.
학생들의 비싼 등록금과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그 공유제가 설립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사유물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노조는 2011년부터 비정규직 없는 호텔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법, 대표노조, 단일 교섭, 온갖 악법들의 소수노조로서는 노동 3권이 거의 사라진 채 선전전과 집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정리해고라는 악법에 코로나 시기 정부 지원금까지 받고도 세종호텔은 끝내 민주노조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1년 만에 세종호텔은 바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코로나가 끝나고 어마어마하게 눌려있던 관광 수요가 흑자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수차례 8년 만에 교섭권을 가진 세종호텔 지부가 수차례 교섭에서 말했지만 오로지 코로나를 핑계로 민주노조를 뽑아버리겠다라는 사측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지금 한국 사회의 이 대표적인 노동학법들에 의해 정리해고법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비정규직화를 가져옵니다. 1100만 비정규직 시대, 이제 세종호텔에 다시 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양질의 일자리 없는 이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 싸워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호는 그것을 넘어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우리는 무엇을 쟁취할 것인지 함께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호텔 지부 정리해고 칼날 휘두른 자본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함부로 휘둘른 그 칼날 반드시 더 큰 손해와 더 큰 고충이 자본가에게도 분명히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것 보여줄 것입니다. 옛날 280명 정규직이 다니던 그 호텔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동지들의 연대로 지금까지 버티며 싸워왔습니다. 그 더 큰 연대로 반드시 돌아가서 민주노조 깃발 세우고 이전에 10년 전에 그 호텔 다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구호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학법 철폐하자. 쟁취하자 투쟁. 한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장에선 배추 세포기 한 망이 35,000원에 팔렸습니다. 대파 875원으로 인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금금리는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올린 겁니다. 인상폭은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물가 인상률 전망치에도 못 미칩니다. 59조 1,000억 원, 약 14.8%나 적습니다.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주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노동자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지난 5월 28일 출근을 앞두고 정슬기 씨는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1시간가량 방치시켜 체온을 집중할 수 없는 고온으로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또 하나 빼기죠.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첫날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식이 터지고 다시 또인데요, 열이?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 응급실은 진료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는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성과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경색과 지정학적 위기고조 우려를 불러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탄핵시킨다. 탄핵을 하십시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서비스 연맹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민중의례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었습니다. 2024년 지금 노동자들의 외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쿠팡의 노동착취로 목숨을 잃으신 고 정슬기님과 같은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일터에서 목숨을 잃으신 수많은 노동자를 기억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져봅시다. 일동 묵상. 새벽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다. 길고 오랜 비바람 속에서 태어나고 백날 백밤 온 세상을 뒤덮는 진눈깨비 속에서 태어난다. 새벽은 어둠을 몰아내는 싸움 속에서 태어난다. 비바람을 야윈 어깨로 막는 안간힘 속에서 태어나고 진눈깨비 맹가슴으로 받는 흐느낌 속에서 태어난다. 새벽은 아우성 속에서만 박는다. 굳은 다짐 속에서만 박는다. 힘 꺾인 어깨동무 속에서만 박는다. 다람쥐도 풀벌레도 산짐승도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하나로 어깨동무를 하고 크게 높이 외치는 아우성 속에서만 박는다. 묵상 바로. 네, 힘차게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움직이는 반대 없고 깃발만 맡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네, 구호 한번 외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지 말고 쫓아내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자, 피켓을 다 같이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흰색 면이 보이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서비스 노동자 앞장서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네, 이제 빨간색 구호들이 보이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노조법 거부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한반도 전쟁 조장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대회 사회를 맡은 저는 서비스연맹 수석 부위원장 정민정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 한 4,000명 정도의 우리 조합원 동지들 이곳에 모이셨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로 한달음에 이곳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고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쿠팡과 같은 살인 기업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전쟁 위기로 국민들을 위험에 내모는 정부, 기업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공공요금은 인상해서 서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 우리 서비스연맹 조합원 동지들께 묻겠습니다.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퇴진시켜 버립시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지금 마음은 너무나 분노스럽고 열이 받지만 오늘 대회 자체는 우리 서비스 노동자답게 아주 흥이 넘치고 아주 많은 끼를 발산하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발언 마지막에 이 윤석열에게 뿅망치를 날려줄 거거든요. 그때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퇴진하라를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국정농단 민생 파탄 윤석열은 네, 이렇게 3번 퇴진하라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은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동지들의 힘찬 결의의 함성으로 분노한 서비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성 5초간 발사! 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긋지긋한 거부권 정치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배달 노동자가 띄우는 이별 편지입니다. 배달 플랫폼 노조 홍창희 위원장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도 편지를 안 썼는데 되게 떨리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성렬이 형에게. 성렬이 형 안녕. 나는 배달 플랫폼 노조 위원장 홍창이라고 해. 형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지 않지? 연맹에서는 나보고 반말투로 편지를 써서 낭독해달라고 부탁받았는데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니까 형이라고는 불러드릴게.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 성렬이 형, 형은 진짜 생각 없이 말을 막 하는 것 같아.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 지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다 라더니 왜 특검을 거부하는 거야? 죄 졌어?
바이든 날리면도 그렇고 명태균이랑도 친분 없다더니 금방 드러날 일들인데 말이야. 장모님 최은순 씨도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었잖아. 형, 솔직히 후회했었지? 나는 잠도 못 자고 이불킥 여러 번 했을 것 같아.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 거야. 120시간 노동 이슈가 있었을 때 깜짝 놀랐었어. 일주일은 총 168시간인데 주 120시간 바짝 일하라는 게 말이 돼? 그냥 일하다 죽으라는 얘기지.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 평균 노동시간이 최장을 자랑하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과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야. 생각 없이 발언했지만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노동개혁하겠다고 하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물고 민주노총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서 탄압한 거잖아. 성렬이 형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만 강한 것 같아. 미국 CIA의 도청 의혹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질 않나. 미국이 무기 사달라고 해서 1년 만에 18조 원이나 썼잖아. 이게 강철 같은 한미동맹의 실체야?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할 거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야. 내가 보니까 부인한테도 엄청 약한 것 같더라고. 언뜻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꽉 잡혀 사는 사람 같아 보여. 그러니 김건희가 권력을 휘두르는 거고, 그래서 윤건희 정권이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 나오잖아. 형이 일반인이라면 넘어갈 일이지만 형은 대통령이잖아. 엄청 가오잡더니 이게 뭐야? 안 쪽팔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부자 감세, 재벌 특혜는 말할 것도 없지. 성렬이 형은 진짜 반성을 모르는 사람 같아. 국민들밖에 없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더니 국민들의 마음은 몰라주고 자기 친한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들 마음만 알아주고 있잖아. 지금 나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니 안 힘들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겠다는데 어떤 국민이 지지해 주겠어. 나는 그제 기자회견에 1도 기대가 없었어. 형은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분명 기자회견하면 뻘소리 할 거고 더 지지율 떨어질 거다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되더라. 지지율 17%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 편지를 쓰니 형 생각을 해야 하고 얼굴이 떠오르니 엄청 짜증난다. 더 쓰고 싶지도 않아. 변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뭘 하지. 이게 국민들 마음이야. 더 이상 기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지금 당장 내려와. 성렬이 형이 소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지금 당장 사퇴하고 내려오면 내가 진짜 맛집 많이 알거든. 3차까지 쏠게. 소주나 한잔 하자. 성렬이 형이 시원한 면이 있잖아. 시원하게 내려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멱살 잡혀서 내려올 거야. 그 전에 내려와. 알았지? 그럼 이만 줄일게. 안녕. 추신. 이런 내용의 편지 썼다고 압수수색하지는 않을 거지? 그럼 삼겹살 안 사준다. 네. 아, 정말 멋진 편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윤석열과 헤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분노의 뿅망치 날려주겠습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은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순서는 또 어떤 순서가 준비되어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순서는 초대 가수의 공연입니다.
예,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를 조장해서 정권의 위기 탈출을 모색하는 윤석열에게 시원한 노래로 경고장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연맹 통일위원장이시자 관광산업노조 위원장이신 최대근 위원장님과 가전통신노조 신종은 교육선정국장님의 듀엣 무대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동지들의 열화 같은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도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명나게 신나게 한반도 전쟁도 막고 윤석열도 끌어내려 봅시다. 준비됐습니까? 갑시다. 눌러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현실인 거야. 대통령 지켜보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국민 생명 담보로 삼아 전쟁 정황 통화 어쩌나. 온 세상이 전쟁으로 난리통인데 한반도 불똥 튈까 걱정되는데 정신이 있느냐. 말 조심하여라. 살리고 생각 좀 하고 말여라. 갑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현실인 거야. 여러분들 크게. 평정은 장난이 아니야. 국정은 장난이 아니야. 똑바로 좀 하여라. 윤건히 지켜보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사과한다. 좋다. 말해놓고 변명 국민. 자, 여러분 갑니다. 온 세상이 쥐 때문에 난리통인데 테레비 나와놓고 변명뿐이네. 거짓말 국민이 봉이야. 국민이 그리 웃으냐. 국정은 장난이 아니야. 국정은 장난이 아니야. 똑바로 좀 하여라. 한 번 더.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평화가 필요한 거야. 자, 여러분, 마지막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전쟁이 장난인 자 윤석열은 한반도 전쟁 조정하는 윤석열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수 같은 내 새끼의 오은정 박사
박사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오은영 박사와 좀 비슷한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식 고민도 하시고 남편, 아내 일도 상담하시는데요. 오늘은 유통 노동자들이 고민이 있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금수 같은 그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올 금수에 대해서는 오프닝 영상에서 미리 보셨는데요. 이놈의 금수 때문에 일상이 힘들어졌다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자기소개해 줄래? 안녕, 나는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우철이라고 해.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뭐야? 원래 우리 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2번은 일요일 날 쉬고 있었거든. 그런데 윤석열이 나타나면서 한 달에 2번 있는 일요일도 빼앗아 가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단체장으로 있는 대구나 부산이나 청주나 이런 데서 우리의 일요일을 빼앗고 있어. 그래서 이번 11월 넷째 주 일요일에 우리 부산 본부장님 따님 결혼식도 있거든. 그런데 일요일 의무협이 평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을 빼앗아가는 윤석열을 퇴진시키려고 해. 이곳 우리가 있는 이곳 서울 중구인데 중구에서도 일요일을 평일로 변경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일요일 평일로 변경하는 곳은 죄다 국민의힘인데 우리는 그런 구청장, 시장 다 평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을 변경시키고 싶은데 동의할까? 그래서 대통령도 변경하고 우리의 일요일을 되찾아오려고 해. 함께 해주면 고맙겠어. 고마워. 네,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마트 회사들 소원을 들어준다고 우리 노동자들하고는 1도 상의 없이 밀어붙였죠. 굉장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다음 노동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자기소개해 줄래? 안녕, 나는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 위원장 김소연이라고 해.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 많은데 제일 열받고 답답한 거 말해볼게. 사실 우리 백화점 면세점 조합원들 단결이면 단결, 투쟁이면 투쟁 한다면 다 해내거든. 근데 우리 사용자랑 교섭투쟁 대차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 이놈의 백화점 면세점 유통기업들이 우리 사용자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뒤에서 실속은 다 챙기잖아. 화려한 백화점 면세점만 세워두었지 실상 그 안에 일하는 노동자 거의 대부분 입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거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늘려서 영업수익 다 뽑아내면서 교섭도 안 하지 책임도 하나도 안 지고 백화점 면세점 세상 꿀 빨고 있지.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 뭐야? 임금이랑 근로시간 결정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근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시간 교섭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백화점 면세점 영업일 영업시간 결정하는 거는 백화점 면세점이고 권한 없는 입점업체들은 그들이 정한 영업시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대. 이걸 손발 벗고 도와주는 게 바로 백화점 면세점 직접 교섭 못하게 하는 노조법 2, 3조 거부권으로 가로막을 윤석열이야. 이런 정권 아래서 노동자들이 일과 삶이 안녕할 수 있겠어? 면세점
연중무휴를 운영해서 명절도 없이 일해. 백화점은 한 달에 한 번 문 닫는데 그것도 지들 맘대로 한다 안 한다 그래. 툭하면 영업시간 늘려서 통보하고. 정말 문 닫는 날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쉬는 날도 쉬는 게 아니야.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에 정말 365일 일하고 있어. 윤석열은 저출생이 비상사태라고 했다면서 주말 출근에 아이 맡길 곳 없어서 허둥대는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 문제에 나몰라라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문 닫고 다 같이 정말 맘 편히 쉬면 왜 안 돼? 우리도 주말에 가족과 친구와 함께 보낼 순 없어? 다들 그렇게 살잖아. 우리도 일터밖에 실제 삶이 있어. 판매하지 않는 삶이 있다고. 한국에서 너도 나도 워라밸 외치던 게 도대체 언제부터야? 주말 이틀에 불금까지 챙기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박탈감 느껴. 사면로조 세웠어. 백화점 면세점이랑 교섭해서 고정된 휴일도 만들고 모두 같이 쉬는 휴일 좀 만들어 보려는데 거기에 거부권으로 딴주권은 무능한 금수가 바로 누구지? 그래, 윤석열. 최대한 쉬는 날 없이 매장을 열려는 백화점 면세점 쇼핑몰 유통기업들 욕심 우리가 꺾어낼 거야. 무능한 대통령이 귀닫고 국민들 이야기 듣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거 절대 참지 않을 거야.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 단결해서 투쟁해야지. 다시 말하지만 우리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자 누구보다 잘 싸운다니까. 우리 조합원들 단결된 목소리 한번 들어볼래? 투쟁! 투쟁! 네. 금수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공감 능력과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통노동자들의 삶이라든지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통령으로서는 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금수에게 우리 유통노동자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합니다. 안녕. 자기소개 해줄래? 안녕, 반가워. 나는 유통분과 의장을 맡고 있는 농협유통노동자위원장 이동호라고 해. 그럼 앞으로 유통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잖아. 말 그대로 아주 난장판이야. 당장 우리 유통노동자들만 해도 앞서 두 위원장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게다가 최저임금도 쥐꼬리만큼 올려주면서 우리한테 들리는 얘기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겠다는 얘기에 우리 조합원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하는데 왜 반국가 세력이라고 욕을 먹어야 되는지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잖아.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한 대통령 2년 반 동안 더 지켜볼 거야? 자, 우리 유통분과가 이 무식한 무능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연대가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우리가 일하는 직장은 서로 다 틀려. 백화점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마트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이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들도 다 틀려. 하지만 그 회사들 모두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지. 우리 월급 적게 주고 우리 인원 줄여서 수익만 더 내면 된다라는 그 태도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이상 각자 싸우지 말고 우리의 흩어진 힘을 하나로 한번 모아보자. 유통문과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모아보자. 그리고 그 투쟁을 더 힘차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단일대우인 유통노조를 완성하는 그 노력 계속 쉬지 않고 하겠다는 약속할게. 얘들아,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에서 우리 유통노동자들이
맨 앞에 앞장서서 퇴진 반드시 승리로 이겨낼 수 있겠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금쪽 처방 내리겠습니다. 이번 금수는 갱생불가입니다. 우리가 고쳐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번 금수는 도저히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켜서 국민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우리 유통노동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앞에 서서 윤석열을 퇴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위에서 반말로 하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내용은 다 전달되셨죠? 네, 힘차게 구하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위협 강탈하는 윤석열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주말 휴식권 침해하는 윤석열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도 아니고 김건희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네,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발언 순서인데요. 민생경제 파탄 내고 부자 감세에 서민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심화하는 이 깡패 같은 윤석열 정권 때문에 우라병이 생겨버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언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마스코트 분홍이도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올라오기 힘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민태호 위원장님과 지난 수요일 삭발투쟁을 하신 중집 동지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서러운 세월이었나. 나 학교 비정규직 뭉쳤다.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면서 서름을 날려버리자. 고통과 좌절을 뛰어넘어서 노동자의 아침을 향해 간다. 예, 학교 급식실의 결혼 문제로 무상급식 파탄에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최대 격차로 벌려놓고도 비정규직 대책 단 하나도 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20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머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의 결의를 모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민태호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셨습니까? 김영선이 해줘라 녹취까지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빡빡 우기고, 야당이 주도한 특검 검사가 본인이었는데 특검은 정부 여당만 할 수 있다고 빡빡 우기는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 온 국민이 대통령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눈 감고 들으면 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 연기 잘하는 탤런트 주연이다. 망했다. 정부 여당의 자포자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의도가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수수 혐의 적용 불가라 무혐의, 김건희
국정 개입으로 국민 거쳐 끼떠들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부부싸움 많이 해서 해결하겠다. 대통령은 국정대책이 부부싸움이라는데 국민들의 국정대책은 대통령 퇴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의 선봉에 서 있는 분홍이에게 기운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노동자가 힘을 합쳐 윤석열 격파! 네. 네, 동지들 더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예, 윤석열 지지율이 얼마나 낮은지 갸녀린 주먹질로도 이 송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건설 현장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다가 쿠팡을 비롯해서 플랫폼 배달 노동을 하다가 대형 마트에서 폭염기 노동을 하다가 학교 급식실에서 무상급식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동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5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쿠팡 청문회 개최 여부가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택배노조 동지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결단해서 쿠팡 사장도 혼내야 되지만 더 이상 죽음 없는 배달 노동의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살 노동이라고 개무시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재해 보상 기준을 후퇴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혁을 주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유족 앞에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분홍이에게 기운을 모아 외쳐봅시다. 갸녀린 손짓이지만 힘차게 구호 외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노동자가 힘을 합쳐 윤석열 격파! 윤석열 퇴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매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비정규직 대책 하나 없는 정권은 이번 정권이 유일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수십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혈안이 된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슈퍼부자 감세 정책으로 민생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계만 하더라도 무상교육 예산,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예산이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 인건비가 전액 삭감돼서 5,000명의 학교 예술 강사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멈추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 서민들이 사경을 헤매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먹고 살려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 부지하면서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합니다. 분홍이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노동자가 힘을 합쳐 윤석열 격파! 예,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비스 노동자가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 격파하자! 네, 저렇게 앙증맞은 주목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송판을 과감하게 이렇게 박살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조 동지들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지금 교섭투쟁 이어가고 계신데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지금 흡연실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로 그 주변에 있는 동지들 매우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대회 마칠 때까지 흡연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윤석열에 분노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우리 서비스 연맹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펼쳐질 퇴진 광장의 맨 앞장에서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투쟁 영상과 깃발춤, 마지막으로 서비스 노동자 투쟁의 구심, 강규혁 위원장님의 경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서비스 노동자 열받았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서비스 노동자 앞장서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저는 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투쟁의 깃발이 올라간다. 투쟁의 깃발이 올라간다. 윤석열의 노동정책으로 서비스 노동자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인생 파탄 정권에게 그에 어울리는 말로를 안겨줍시다. 서비스 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윤석열 퇴진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깃발이 올라간다. 동지의 가슴을 타고 올라간다. 가슴 시린 우리의 삶을 딛고 투쟁의 깃발이 올라간다. 투쟁의 깃발이 올라간다. 동지의 희망을 타고 올라간다. 저들의 탐욕의 성을 깨고
공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믿을 건 오직 우리의 힘으로 강성하자. 투쟁의 깃발이 올라간다. 동지의 가슴을 타고 올라간다. 가슴 시린 우리의 삶을 딛고 투쟁의 깃발이 올라간다. 투쟁의 깃발이 올라간다. 동지의 희망을 타고 올라간다. 저들의 탐욕의 성을 깨고 투쟁의 깃발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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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의 가슴을 타고 올라간다. 투쟁의 깃발이 올라간다. 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분노한다. 서비스 노동자들의 힘으로 최악의 정권 윤석열 정권을 지금 당장 끝장내자. 윤석열 정권의 죄 하나, 노동자의 권리를 위린한 죄.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3조 개정안을 3번이나 짓밟으며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했다. 억울한 해고와 차별 앞에서 버틸 방패마저 빼앗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정권은 재벌의 하수인 반노동의 화신이 되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짓밟힌 자들의 분노는 거대한 파도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정권의 복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죄 둘,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 죄.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마저 막아 서민들의 숨통을 틀어막는 자들이 있다. 온갖 노동을 다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든 정권, 재벌의 주머니만 채우며 우리를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피가 끓는다.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라 강요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죄 셋, 이 땅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죄.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생명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부패와 무능을 감춰보겠다고 전쟁 도발의 칼을 휘두르며 평화를 갈기갈기 짓고 있다. 전쟁의 불씨를 지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 이 무도한 자들,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퇴진의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의 숨결이지 무기와 대결의 광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든 이 불안과 공포를 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걷어내고야 말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죄, 내 민생을 파탄한 죄. 이 정권은 재벌의 탐욕을 위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그들의 호화로운 성을 쌓고 있다.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민생을 파탄내는 정권, 서민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미래를 가로막은 이 정권을 향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의 함성을 높일 것이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걸기한 오늘 11월 9일 1차 민중출국이 성사로 국민적 항쟁을 시작하자. 우리 고통의 근원에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이 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 감정 노동에 시달리면서 가열차게 투쟁해온 자랑찬 서비스 노동자들의 분노가 불꽃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불태우고야 말 것이다.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민중의 힘을 보여주자. 피눈물 어린 노동의 대가를 정권이 무시할 수 없도록 모두 함께 거리에서 힘있게 투쟁하자. 윤석열 정권 그 몰락을 우리 힘으로 실현해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폐허를 밟고 서서 민중의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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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동지들, 이제 광장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모든 민중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제 1차 퇴진 총궐기로 달려갑시다. 투쟁!
예, 동지 여러분, 이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호차별로 조직을 불러드리면 저희들은 바로 행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차는 택배, 배달, 대리, 마트, 가전, 서비스 일반 동지들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2호차는 농협유통, 하나라유통, 돌봄, 대교, 삼성S원, 민주택시, 우리 학습지, 아메이, SK쉴더스, HPPK, 동원, 한화, 관광, 홈플 일반, 신세계 면세, 백화점 면세점, 엘카 동지들이 2호차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3호차는 우리 전국학교 비정규직 동지들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표단이 맨 앞에 서시고 나가면 그 뒤로 빠르게 행진대화를 붙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면 바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네, 행진 출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 터져서 못 참겠다. 참지 말고 끌어내자. 노조법 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서비스 노동자 투쟁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네, 행진 대화를 빠르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지들, 조합원 동지들, 우리 또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요. 대화를 늘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붙여서 우리 빨리 본대회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지들, 조합원 동지들, 우리 또 전국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 또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차게 신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앞 대열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앞 대열에 빨리 대열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